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요. 5분에서 6분 드린다고 그랬는데 한 10분을 쓰셨어요. 그러면 플로어에 앉아 계시는 많은 의견을, 좋은 의견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데, 일단 제가 통제를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나머지 토론자분들께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한 6분 정도 아니면 7분 정도까지 생각을 정리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시훈 교수님. 예. 먼저 오늘 발제해 주신 그 최영린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부광고법을 고민하면서 한 번도 사실 생각해 보지 못한 영역이거든요. 공공 커뮤니케이션 혹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연결될 수 있구나라는 걸 했어요. 그런 해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법률에 이런 전략 이런 걸 담아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또 회의적인 또 의문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공공 커뮤니케이션으로 접근해야 되고 한국언론재단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 100%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궁금한 것은 하나 이제 질문인데요. 그러면 정부 광고의 영역에 이 법에 의하면 이제 지방 공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세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기관의 광고를 정부 광고에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8년에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가장 저는 논란이 많은 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그 국회의원 두 분이 그 인사말에서 헌법소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2019년에 헌법소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어떻게 할지는 뭐 워낙 긴 기간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2019년에 한국광고주협회의 요청으로 우리나라에서 광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될 11개 과제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 허용 등 3개 과제가 이미 실현이 됐고요. 결합 판매 제도 개선 등 지금 연구하고 정책 연구하고 있는 그 과제가 3개입니다. 이 정부 광고도 그때 보고서에 포함을 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에서 2020년에 발표됐는데요. 3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홍보 매체라는 법률의 용어가 좀 적절치 않다. 용어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협찬을 정부 광고의 범위에서 빼야 된다. 세 번째는 정부 광고 업무를 위탁받는 수탁 기관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 3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그 개정안을 발의하신 두 분의 국회의원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저는 언론진흥재단의 사실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신문협회가 2020년 3월 52개 회원사 발행인으로 연명으로 건의서를 냅니다. 네 가지 항인데요. 현행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를 10%에서 3%로 내려달라. 이 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의 필수 경비를 제한 전액을 언론 진흥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 그리고 한국언론재단이라는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잡아 달라는 등의 주장을 합니다. 동년 6월에 한국지방신문협회도 수수료율 10% 인하를 요청하고 있고요. 또 방송업계에서도 지역 방송을 중심으로 협찬의 정부 광고 적용을 제외해달라. 그리고 방송 톤식 매체 광고를 코바코로 위탁해달라. 지역 중소지상파 발전 기금을 신설해달라는 등 변제위원회 그 개정안에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다소 거칠게 정리를 하면 신문업계는 수수료 인하, 방송업계는 협찬의 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이 2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언론재단은 이제 이게 수수료가 그 커미션이 아니라 광고주로 받는 피이기 때문에 매체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송 매체를 알아봤더니 14%의 수수료에서 언론진흥재단이 10%, 코바코가 4%를 가져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피 같지만 사실은 커미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제 그 협찬과 관련해 가지고 협찬도 이제 광고 영역이라고 하면서 2002년도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거든요. 근데 이 판례는 그 담배 회사가
그 협찬 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방송 광고 규정을 적용하는가에 대한 내용 규제이지 협찬이 광고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례문에 보면 협찬 고지는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방송과는 달리 이렇게 적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방송과 협찬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정부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보면 뭐 부처 간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선행 연구들을 찾아봤더니 일단 제도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의뢰로 여기 이희복 교수님하고 홍민기 교수님 한 연구에 보면 정부 광고 독점에 따라서 전문성 부족, 업무 미숙, 인력 부족, 뭐 시간의 지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 보고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이미 폐간된 김포 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에다가 정부 광고가 집행이 됐는데 언론진흥재단은 광고주 요청이었다고 하고 정부 광고주는 이거는 언론재단에서 한 거라고 해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언론 정부 광고를 아예 민간에 개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대응할 수 있도록 언론진흥재단이든 코바코든 그다음에 민간 광고 회사든 누구든지 정부 광고를 대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제1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갈등의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 별도의 정부 광고 대행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정부 광고 센터가 되든 여기에는 뭐 언론진흥재단도 코바코도 혹은 참여하고 싶은 누구든지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이게 신문 중심의 언론진흥재단, 방송 중심의 코바코로부터의 갈등을 구조적인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두 분이 이 안을 냈기 때문에요. 뭐든지 제도를 바꾸려면 입법기관이 나서줘야 되는데 제가 얘기한 이란 이안은 그냥 제 생각인데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가장 현실적인 거는 세 번째 안으로서 매체별로 이원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광고는 2020년 1조 원 규모를 넘어섰고요. 정부 광고를 대행하는 언론지재단의 취급권은 제일기획 이노션하고 같은 거의 규모입니다. 이런 광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정부 광고법의 개정 작업에는 광고 산업의 주체들인 광고주, 광고회사, PR회사, 광고 관련 학자들 등이 주도적으로 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개정의 방향의 핵심은 어떤 방안이 광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정부 광고 수탁기관의 복수와 협찬의 정부 광고 배제 등을 담은 건의서를 2020년 2월에 광고청연합회, 광고산업협회, 광고주협회가 공동으로 이미 정부 각 부처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나온 정부 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광고산업계의 유일무이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더 감사드리고요. 또 발제 내용과는 좀 다른 그리고 질문도 하나 해주셨는데요. 발제 내용과는 다른 또 이 우리 관련 토론회에서의 쟁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